네, 안녕하세요. 네, 프라임법학원 한하산 강사입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또 수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상황 판단을 접근하는지 그거에 관한 좀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네, 아침부터 이제 오셨는데 일단은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아예 공부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1년, 2년 또는 그 이상 시험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40문제, 원래 90분 동안 40문제를 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제한된 시간 동안 40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많이 푸는 학생들은 35개, 36개 정도까지 풀기도 하고, 물론 이것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뭐 적게 푸는 학생들은 30개나 그거보다 좀 더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뭐 오늘 특강에서 몇 개를 풀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상황 판단에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원래는 글 유형이 있었고 법조문 유형이 있었고 퀴즈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작년부터 글의 비중이 매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지만 글의 형식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법조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형을 글, 법조문, 퀴즈 세 가지로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법조문과 퀴즈 두 가지로 나누면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막연하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간 제약 하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을 추가로 생각할 수 있냐. 법조문 같은 경우는 물론 쉬운 문제도 있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2분 우리가 시간으로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뭐 2분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당연하게 한 3분 가까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거에 대비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냐? 퀴즈는 이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에 나오는 퀴즈는 한 문제를 푸는데 3분은 잡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퀴즈를 풀려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시간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좀 큰 틀에서 생각하면 좋냐? 우리가 일단은 시간 제약하에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물론 추가적인 이야기로서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는 이제 내년도 시험장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넘겨야 된다. 풀 수 있는 문제랑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분하는 연습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퀴즈는 한 문제가 3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야 되는 문제까지 3분이나 그 이상 시간을 소모하기 시작하면 아마 운영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3분, 물론 4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다 이제 오늘 그 내용, 그 자료들에 다 적혀 있는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넘겨야 되는 문제는 이제 다 좀 뒤에 있지만 1분 안에 넘기는 이제 그런 기준들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에 앞서 지금 기본적으로 깔고 가려는 건 뭐냐? 그래도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고 기출 분석을 어느 정도 해봤다면 몇 번씩 풀다 보면 이걸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구해야 답이 나와.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어.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내년도 시험장에 가서 또 상황 판단 문제를 새롭게 보면 또 낯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루트를 찾다 보면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잘 못 찾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시하려는 건 뭐냐? 오히려 저는 기계적인 접근을 소개하고 그 부분을 연습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조건 해석은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아무리 기계적인 접근을 하려고 해도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출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을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기출문제 나왔으면 좀 어려운 문제라도 이 조건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의미는 이거구나 이런 해석은 당연히 필요하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뭐 민간경력이든 입법고시든 아니 모의고사든 이제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의 범위 넓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뒤에 다 써놓긴 했어요. 근데 일단 지금 1번 문제랑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기계적인 접근. 근데 이 기계적인 접근을 일단은 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뭔지 아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좀 내 거로 만들어서 시험 때 이제 지체 없으니까 고민 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7월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주로 가져온 문제는 제가 아마 그 기본 강의 때는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문제를 가지고 오급공채 문제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유형별로 좀 설명을 하고 유형별로 뭐 퀴즈, 법조문, 그다음에 사소한 글들 그런 것들 설명을 하고 또 수업 후반부에는 이제 운영 연습도 병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0문제 가지고 운영 연습을 하지만 두 번째는 20문제씩 가지고 운영 연습을 해서 어떤 식으로 왜 각각의 문제를 푸는 것과 또 시간 제약하에서 문제 푸는 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내년도까지 연습이 나가겠지만 일단 오늘 문제들 11년도 12문제지만 풀어본 사람도 있고 또 예전에 풀어봤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잠깐씩 시간을 들이면서 풀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고 일단 1번 문제랑 관련해서도 제가 한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일단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 마저 설명을 할게요. 네,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어서 이제 좀 답을 빨리 구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뭐 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답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하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계적인 접근 그거에 대한 이제 인트로를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일단 되게 사소하지만 자료해석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료해석 문제는 옳은인지 옳지 않은인지 그런 부분들만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말 그대로 왜냐면 옳은 옳지 않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지금 맞는 걸 찾아야 되는지 틀린 걸 찾아야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된다면 상황 판단은 자료 해석보다는 더 빈번하게 문제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추가적인 정보가 많을 때는 또 어떻게 처리할지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도 날짜가 다음 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012년 2월 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물론 대부분은 기억을 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장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신 분들은 정신없이 풀다 보면 이런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날짜가 나오면 날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선지 근처에 그러니까 선지 1번 위에 써도 되고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 옆에다가 2012년 2월 1일을 보통 적어놓고 이제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문제에서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일단 날짜가 뜨면 선지 옆에 또는 표 옆에다 적어놓고 시작하자는 거고 그리고 물론 이 부분도 아직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조건이 있고 선지가 있을 때 선지를 먼저 볼 것인지 아니면 조건을 먼저 볼 것인지 일단은 선지를 먼저 보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조건부터 보고 내려오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넘겨야 되는 퀴즈는 넘기는데 3분이나 2분 30초가 걸리는 게 아니라 30초에서 1분 안에 그걸 판단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그 기준이 조건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넘기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일단 저는 조건을 먼저 읽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조건이 있을 때도 또 이래저래 고민해 보신 분들은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짧거나 자기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막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까지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뭘 먼저 본지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힘들게 보기보다는 일단 조건을 순서대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도 문제는 없었으니까. 다만 이 조건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보되 순서대로 보면서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는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조건을 보면서 이제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지운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선지를 보면서 해결할 때는 못 지운 조건들, 살아있는 조건들만 보면서 답을 구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지울 수 있는 조건들은 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오늘 그 프린트에 다 옆에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내려오면서 상식적이거나 당연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조건들이 왜 나오냐? 실제 시험에서는 이의제기 안 받으려고 나오는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당연하거나 상식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뒤에 많이 나오니까 두 번째는 어떤 걸 지울 수 있냐? 이해된 조건을 지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을 읽었어. 문화상품권이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대. 근데 내가 원래 이런 것들을 알고 있거나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 뭔지를 아니까 아니면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개구나 이해가 된다면 그때는 이런 조건들을 눈이나 마음으로 지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손으로 지우면서 내려오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오늘은 특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자료가 하나인데 아마 기본 강의를 제대로 시작하면 이런 해설 노트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적어놓는 걸 필기를 제가 손필기를 다 해놓거든요. 그걸 아마 칼라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날그날 배부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따라오기가 편하실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걸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도 뭐 현금 교환이 불가하되 그리고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게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대. 자, 좀 이따가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서 지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조건들을 지워야 된다는 거에 너무 꽂혀버리게 되면 이걸 지우기 위해서 막 조건을 이제 두 번, 세 번 읽고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나친 시간을 소모할 때가 있거든요. 일단 한 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 그럼 다음 조건 읽으면 돼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풀게 되면 단서가 나오는 경우, 단서는 보통 다만, 한편, 뭐 이 경우, 만일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단서가 나오면 중요하긴 해요. 그냥 단서로 인해서 정답이 오답이 되고 오답이 정답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제 시험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선지를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1번부터 보신 분들은 답이 5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5번부터 확인하신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면 기출문제는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단서가 아닌 데서도 절반 정도는 답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모의고사는 단서인 데서 보통 답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단서를 보면 이게 답이 걸리겠다 하고 선지로 내려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기출문제는 일단은 단서가 나오는 경우에도 단서를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무엇에 대한 단서인지 정도만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이렇게 단서가 있지만 그 80% 이상 사용도 있지만 뭔가 현금 교환 이건 단서구나. 그래서 밑에 현금 교환이 나오면 그때 올라가서 보시면 되니까요. 그럼 세 번째 조건을 봅시다.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 불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치기로 하면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정도는 그냥 당연하게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게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론 세 번째 조건을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다면 세 번째 조건도 이렇게 지우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조건도 한번 봅시다. 앞면 금액란에 음박으로 가려진 부분을 긁으면 그죠? 이제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데 그 다음 조건이랑 연결하면 이 핀 번호가 노출되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당연히 돼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최대한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기보다는 그거를 꺼내놔야 그래야 내가 시험 때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예전에 과외하고 지금 이제 학원 수업하고 그런 거 다 합치면 거의 8년, 7년 이렇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했을 때 계속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상황 판단에서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전략은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합친다는 거는 조건이 있고 표가 있거나 또 나중에 가면 조건이 있고 선지가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한쪽에 있는 정보를 다른 한쪽으로 몰아넣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네 번째 조건이랑 다섯 번째 조건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조금 전에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걸 읽고 온라인은 되지만 오프라인은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노출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오프라인 안 되고 오프라인 안 되는구나. 이 정도 우리가 써주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조건을 읽고 그냥 이걸 반영해서 합쳐주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프라인 안 된다고 표시를 했다면 나는 여기서도 올라가서
이 네 번째 조건과 다섯 번째 조건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자기가 스스로 의견 표현하기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쓴 거를 본인이 이해하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자세히 적고 싶다면 여기는 다 온라인 되고 뭐 5개니까요. 여기도 오프라인은 뭐 된다.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또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도 본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그럼 보통 이런 조건이 나왔다는 거는 유효기간이 넘어간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물론 아까 날짜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도 되지만 내가 그걸 보고 옆에 적어놓은 걸 봤다면 일단 여기서 5년을 빼면 2007년 2월 1일 이전 거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번째 거를 지우면서 이제 나머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강조하려는 거는 물론 이걸 답이 이제 5번인 걸 구하는 것도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쭉 문제 16문제를 풀면서 내가 시키는 순서대로 내려오고 그것들을 지웠을 때 이렇게 해도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구나. 그 부분들을 보여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8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만약 내가 여기까지 처리를 했으면 살아있는 조건은 이거 한 개이기 때문에 표랑 이 조건, 두 번째 조건만 보고 이제 빨리빨리 놓치는 거 없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6개 조건을 다 6개, 7개를 살려놓고 내려오면 이게 깜빡깜빡 놓칠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리 내가 밑줄을 치고 별표를 치더라도. 그래서 내가 처리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순서대로 조건을 보지만 단순히 순서대로 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우면서 내려오자는 거고 어떤 걸 지울 수 있냐?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건들도 지울 수 있지만 이해가 되면 지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전처럼 가볍게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내용을 다른 표나 선지에 합쳤다면 그 부분도 지울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지 1번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선지 2번 같은 그래서 틀리고 선지 2번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권으로는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날라간 게 2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5,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리고 선지 3번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는 다 쓸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 거 빼고는 그래서 15,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선지 4번 같은 경우도 2015년 12월 16일에 사용할 수 상품권이 없다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있는지 찾아본다면 여기서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10일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얘는 2016년 9월 10일까지 가능한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당연히 기억에 달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표랑 그리고 미처 지우지 못한 그럼 미리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 어떤 문제를 넘어가면 되냐? 이렇게 순서대로 보고 내려오는데 저도 있어요. 시험 때 계속 가니까 못 지우고 내려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읽고는 있는데 거의 지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합치기도 어렵고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럼 시험 때는 그런 문제들은 바로바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마저도 내가 어떻게든 풀어봐야겠다고 해서 조건들을 2번, 3번 읽다 보면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넘기는 문제마저도 2분 30초, 3분이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국 그건 어떻게 되냐? 30번대 가서 우리 시험지가 이제 깨끗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운영도 뒤에 적어놓긴 했지만 내가 문제를 풀다가 90분이 되기보다는 이제 넘길 문제는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미비된 걸 푸는 게 당연히 의미가 있으니까 일단 1번 문제는 이렇게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시간을 지금 시간이 꽤 걸려서 무한정으로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 2번 문제도 그죠? 2번 문제도 이건 한 2분 정도면 그래도 얼추 문제 파악은 될 거니까 2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 1번 같은 경우는 조건이 위에 있고 표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표가 위에 있고 조건이 밑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런 표들이 여기 딱 위에 나와 있을 때 또 일부 학생들은 나도 모르게 A, B, C, D, E가 있고 매력도 정보화 수준 접근 가능성이 있고 이 매력도 같은 경우도 시장 규모랑 성장률이랑 인구 규모로 나누는구나 정도로 가볍게 스캔을 하고 조건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그대로 넘기고 바로 조건으로 시작해도 문제 없어요. 이것도 다 학생들이 연습 많이 해본 거거든요. 적어도 지금은 새로운 거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1월에 갑자기 하자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7월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은 내가 이런 표들은 한번 처음에 그대로 넘기고 바로 조건을 보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조건을 보는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또 이것도 뭐 잘못된 습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효율적과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소모하는 습관이니까 그 이제 표를 넘겼다 하더라도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일단 쭉 한번 다 읽어봐요. 일단 어느 정도 내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으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조건을 읽었으면 바로바로 올라가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지. 이상하게 한 번 다 읽고 특히 이런 것들은 2번보다 1번처럼 조건이 위에 있고 표가 밑에 있는 경우에 일단 조건을 한번 다 스캔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읽은 족조, 읽는 족조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자.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조건, 일단 조건은 방식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계적인 접근을 강조하는데 문제마다 방식이 다른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조건을 순서대로 보면서 지워보려고 합니다. 국가별 종합 점수는 시장 매력도, 접근 가능성, 정보화 수준 이렇게 한다. 만점으로 구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합칠 수가 있는 거죠. 시장 매력도가 30점 만점이고 정보화 수준이 3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이 4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주고 색깔은 이거 좀 주황색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바꾼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는 지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뒤쪽에 나와 있는 종합 점수가 높을수록 종합 순위도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고득점일수록 점수가 순위가 높다 이런 거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문장이 길 때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일부 조건은 지우고 일부 조건은 살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건 또 뒤에 나오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어쨌든 나는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처리했어. 두 번째 조건을 볼까요? 시장 매력도 점수는 시장 매력도가 가장 높으면 30이고 0이고 15인데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클수록 성장률이 높을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높다. 반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서 30, 0, 15 다 적어주고 다 적어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합치는 정도예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좀 많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선지를 푸는 건 아니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 그냥 이 조건 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뭔가 반영도 안 해놓고 그냥 이걸 지워버리고 가는 거죠. 내가 처리한 거는 지울 수 있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일단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그대로 한번 읽고 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제 막 고민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살릴지 죽일지. 일단 내가 읽고 이건 좀 과해하면 살리고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이건 충분히 할 만해. 그러면 여기다가 30, 0 적고 15, 15, 15 일일이 다 적고 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지금 하나의 샘플을 제시하는 거니까 세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정보와 수준만 체크하면 돼요. 전자정보 순위가 가장 높으면 30점. 그럼 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숫자가 작은 거니까 여기에 30을 적고 가장 낮은 게 0을 적고 그 다음에 15, 15, 15를 만약에 적었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세 번째 조건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이것도 정보화 수준에 대한 점수구나. 이따가 선지 나오면 그때 봐야지. 이것도 전혀 문제 없어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뭐랑 연결되냐? 아까 말했던 해석 실력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가 되면 내가 올라가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막 3번, 4번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려놓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접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 40이고 0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만약에 내가 40, 20, 20, 20, 0을 적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얘를 지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합쳐서, 합치기가 뭔지는 이제 의미는 이해하니까요. 내가 그리고 경우 학생들에 따라서는 두 번째까지도 완벽하게 하고 아예 조건들을 안 지우고 선지는 표만 보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지금 계속 그 뒤에 문제들을 풀면서 이 부분도 조정 가능하고 이 부분도 조정 가능하다, 그 기준을 나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를 보면서 우리가 뭐 정보 수준, 그러면 저처럼 합쳐놨으면 표만 보고 처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표랑 세 번째 조건을 보고 기억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냐, 순위 같은 경우는 자료도 나오고 상황에서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숫자가 낮은 게 순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는 함정들은 결국 우리가 이제 1월, 2월 시험에 맞춰서 그때는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특별히 함정을 어떻게 대비하라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따로 뭐 이제 혼자 정리할 수도 있고 뭐 수업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런 특강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기억이 세 개가 있는데 기억이 틀리는 경우는 일단 뭔가 의심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지만 니은이나 디귿이나 리을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세 개가 있을 때 이것들이 지워지더라도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도 1, 2, 3, 4, 5에서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리을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먼저 봤는데 기억이 세 개가 지워져. 그럼 이제 기억을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좀 반복하긴 하는데 어떤 거랑 연결이 되냐, 이제 사실 선지 보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어떻게 특별히 막 터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의 시간을 가르는 거는 뭐 기억부터 보냐 리을부터 보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선지 보는 그런 패턴들을 시험 출제 측에서도 많이 깨기 위해 다양한 선지 구성이 나오다 보니까 기억부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해서 추가적인 선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차피 선지 보는 거는 두 개 또는 세 개고 40문제 기준으로 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기억부터 풀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연습을 좀 시키는 편인데, 어쨌든 이거 사소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부터 푸는 이유가 딱 유일해요. 내가 기억을 봤는데 기억을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세 개가 지워지면 다시 한번 기억 정도를 확인해서, 그냥 봤던 거 다시 보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표현을 잘못 받아들인 분들은 기억이 세 개가 지워졌을 때 이상하다고 해서 니은이나 디귿을 추가로 보는 게 아니라 봤던 거 다시 한번 반대도 지워지는 게 맞아, 그럼 그냥 지우고 이제 사후 중에 하나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기억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40문제 풀다 보면 한두 개씩 자꾸 이걸로 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디귿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그러면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조건까지 처리를 했다면 바로 표를 보면 되지만 두 번째 조건 처리를 못했으면 그때 이제 올라가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클수록 이렇게 점수가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 올라가서 여기에 뭐 15, 15, 0, 15, 30 적어서 이제 그거 보면서 더하기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지금 합치는 정도, 어떤 접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리을 같은 경우도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겠죠. 선지에 어떻게 표현이 시작할 때가 있냐. 선지에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선지가 뭐뭐 한 경우, 뭐뭐 한 때, 뭐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문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죠. 요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지가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한다, 뭐뭐 하는 때 뭐뭐 한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선지가 이렇게 요건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우리는 뒷부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하는 때, 뭐뭐 하면까지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선지가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나는 그 뒤에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씩 문장을 잘못 읽어가지고 뒤에 있어요, 다른 연도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진짜 이렇게 되나 확인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제 그건 좀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쨌든 리일 같은 것도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10억 불 이상이면서 올라가서 이제 단위 조정을 하면 10억 불 이상이라는 건 이게 이제 1000보다 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D2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시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거, 이거는 그럼 인구 규모로 하면 단위 조정을 하면 지금 5천만 명 이상은 50보다 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AC2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AND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알파벳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2번도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옆에 적혀 있긴 할 거예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우리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3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3번도 한번 답을 구해 보세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가 뭐 법조문이 있고 퀴즈가 있지만 한 번씩 정체가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건 법조문 문제라고 봐야겠죠. 법조문이 이렇게 제시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법조문을 하더라도 선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읽는 과정에서 합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가장 보통 일반적인 접근은 법조문을 읽고 선지를 보면서 법조문과 표를 확인해서 답을 이제 판단하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지금 했던 맥락이랑 좀 연결을 하면 물론 이걸 보자마자 퀴즈라고 인식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도 선지를 해결하면서 내가 일부 법조문의 이야기도 표에 반영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을 보면서 이걸 조건으로 인식해서 공기업, 준정부, 기타가 세 개가 있는데 50인 이상이면 공기업 또는 준정부고 그게 아니라면 50인 미만이라면 기타 공공기관이구나. 그럼 나는 B 같은 거는 여기다가 기타 이렇게 내가 만약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적어도 첫 번째 조건은 여기는 지워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과 준정부 직원을 할 때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분명 어딘가 정보가 있겠죠. 여기도 각주의 정보가 있었죠. 자체 수입 비율은 총 수입액 대비 자체 수입액 비율. 그러니까 자료랑 다르게 상황은 그냥 준 거니까 계산시키는 것도 아니고 50% 이상은 A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A가 공기업이고 얘는 준정부 기관이고 준정부 기관이구나. 본인만 알아먹으면 되니까 뭐 한 글자 정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면서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하는 건 저도 알아요. 풀면서라도 이렇게 합쳐졌다면 그래도 이제 이거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항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가 쉽고 짧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런 비슷한 문제가 길고 어렵게 나온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망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지면 공기업 A만 따지면 되는데 차상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2조 원 이상이고 N드니까 동시에 두 개를 만족해야겠죠. 비율이 85% 이상. 근데 여기를 보니까 차상 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또 85% 이상 둘 다 만족을 하네요. 그럼 얘는 시장형 공기업이구나.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나는 얘도 이제 필요 없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이거를 읽고 내려오면서 퀴즈로 인식을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합쳐서 정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처음엔 법조문으로 인식을 하더라도 선지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법조문도 합치는 경우가 있었다. 기출문제도.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랑 비슷하게 또 이어지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그 이어지는 문제 좀 뒤에 있고 자 4번 문제죠. 일단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선지 1, 2, 3소를 봅시다. 선지 1, 2, 3소가 숫자로 되어 있죠. 만 얼마 해가지고 일단 선지 1, 2, 3, 4, 5 5개가 다 숫자로 구성된 건 계산을 하라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일단 계산을 하라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그 위에 뭐 법조문이 있든 조건이 있든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퀴즈라고 인식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퀴즈로 인식을 해야 내가 처음부터 내려오면서 합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선지 1, 2, 3, 4, 5가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거를 뭐 법조문이냐 퀴즈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퀴즈라고 인식을 하고 그러면 조건을 읽고 내려오면서 실시간으로죠. 왜냐하면 이걸 퀴즈라고 인식을 못하면 일단 끝까지 읽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제 그때부터 처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도 한 2, 3분, 2분, 3분 사이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4번 문제도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풀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시작은 이거였죠. 퀴즈로 인식을 하자는 거였죠. 네, 물론 이거는 그냥 형식도 퀴즈 스타일이기 때문에 퀴즈로 볼 수 있지만 이제 뒤로 가면 법조문의 형식이더라도 선 1, 2, 3, 4가 숫자면 처음부터 그냥 퀴즈로 인식해서 뭔가를 이제 합치는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주 있는 일이에요. 내가 오늘도 여기서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문제를 풀고 계산을 했는데 내가 구한 값이 선지에 없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사실 이 문제를 일단 끊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이런 게 이제 늪에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구한 답이 선지에 없다는 거는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계산을 틀렸던지 아니면 아예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고 반영을 잘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산을 2번 하고 3번 하고 했을 때 계산을 틀린 거면 사실 다시 한번 계산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는. 근데 계산이 아니라 해석 자체를 내가 놓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녹차 큰 잔이라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정신이 나가서 녹차 작은 잔을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잘 못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검사할 때도 계산만 확인하지 설마 내가 이런 걸 틀렸겠어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문제를 풀다가 그냥 90분이 돼서 30 몇 번에서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넘길 걸 넘기더라도 끝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미비된 거 나머지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때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볼 수도 있으니까. 또 저도 경험해보고 학생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런 게 한번 계산했을 때 답이 안 나왔는데 아쉬운 마음에 그걸 못 넘어가고 2번, 3번 반복 계산하다 보면 진짜로 5분, 6분이 지나 있어요. 우리가 40문제를 90분 동안 풀다 보면 일단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6분짜리가 하나 정도 나오면 그거는 보통 운영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4분짜리 이제 한 번씩 나올 수 있지만 5분, 6분짜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내가 계산한 값이 선지에 없으면 넘어가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합치기에 대해서 뭐 3번 4문제 연속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합치는 정도 그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합치는 방향도 사실 둘 다 가능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조건이나 그 조건들을 표나 선지에 합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ABCD에 있는 이야기를 표에다가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에 있는 숫자들을 녹차 큰 잔 옆에다가 금액으로 적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녹차 큰 잔이라고 했을 때 그 표를 보고 여기다가 녹차 큰 잔이 2,800원이니까 2,800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녹차 큰 잔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여기다 A라고 쓰거나 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를 치거나 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인만 이해하면 되니까 저는 일단 후자 위에 있는 이야기들을 표에다 합치는 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노른자를 추가한 쌍화차 작은 잔 같은 경우도 쌍화차가 작은 잔이고 노른자를 추가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 식혜 작은 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식혜 작은 잔에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정과 큰 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적어도 나한테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사소하지만 이 지우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껏 다 해놓고 내가 이걸 살아있으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인이 처리했다고 생각하면 그 처리한 부분들은 지워주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를 읽어봅시다. 뭐 이런 특전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읽고 내가 어떻게 반영할 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처음부터 일단 여기를 보고 여기를 그 다음 여기를 봐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읽고 내려오면서 일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그냥 특전이 있구나 지나가고 왜 어차피 쓰이긴 하니까 이제 밑에 상황을 봤을 때 갑은 유자차 작은 잔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얘까지 이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소하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저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 놓칠 때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를 보니까 자신의 회원카드를 제시하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그때 올라가서 계산을 하는 거죠. 얘랑 얘를 더하고 그리고 유자자 작은 잔까지 이제 옆에다 뭐 쓰면서 더하든 암산을 하든 했을 때 17,300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회원카드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럼 그때 이제 올라가서 10,000원 이상 결제신데 일단 이건 맞아요. 10,000원 이상 결제하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1,000원이 할인되는구나. 그럼 1,000원을 빼서 16,300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해결이 됐으면 이렇게 지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를 봅시다. 적립금이 3,8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당이 돼요. 적립금 2,000점 이상이 맞으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해석이 되냐 안 되냐 그 싸움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는 여기까지 했지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면서 100원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고 타 할인 혜택 적용 후 최종 금액의 5%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 적용 후에
그죠? 이거를 최종 금액 5%라고 했을 때 5%는 그러면 16,300원의 5%는 이렇게 계산하면 10%가 1,630원이니까 5%는 815원인데 100원 단위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815원이 아니라 800원까지만 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16,300원에서 800원을 뺐을 때 그럼 15,500원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왜 답이 안 나오면 넘어가냐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거를 3바퀴를 돌았어요. 시험 때. 답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왜 답이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큰 자리인데 작은 자리인데 표시하니까 답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번 안 나오면 그냥 차라리 넘기고 돌아와서 좀 새로운 뭐 그래도 한 템포 쉬고 다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은근히 답을 좀 빨리빨리 다시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4번도 그쵸 시간적으로는 이건 당연히 오래 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3분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다만 이걸 했을 때 내가 2분 3분 동안 뭔가를 했을 때 넉넉히 있냐 아니면 그래도 내려오면서 계속 처리를 하면서 내려오냐 그 부분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 5번도 한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구해 보세요. 네,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넘기는 문제까지 막 3분, 4분 이렇게 쓰다 보면 그 후폭풍이 30번대로 와가지고 이제 30번대가 되게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이제 뭐 책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당시에 34번 문제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냐기도 해요. 그냥 분명 계산 문제고 상황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할 만한 문제들 위주로 나오거든요. 거의 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밀리면 제대로 계산 못 들어가가지고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일단 3분은 걸리니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생각보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값을 병정물을 다 계산해가지고 답이 5번이야. 이렇게 고르는 방법이 있고 값을 병정물 다 계산하지 않고 선지를 활용해 가면서 일단 1등이 병 아니면 정이니까 얘네 둘을 비교해서 1, 2번 지우고 그 다음 또 뭐 2등이 값 아닌 병이니까 이렇게 선지를 활용해서 지워가면서 물론 뭐 꼴등부터 봐도 되겠죠. 내려가는 두 가지 옵션 둘 다 일단 상관은 없어요.
둘 다 상관은 없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그래도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많이 이제 관찰하고 했을 때는 계산이 할 만하기만 하면 갑을 병정목을 한 번에 계산해 놓고 답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갑도 오래 걸리고 을도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선지라도 좀 지어놓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찍을 때라도. 그럼 이제 선지 활용을 해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선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냐. 아무 생각 없이 갑이랑 을을 비교해서 들어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기를 보더라도 모든 선지에 대해서 갑은 을보다 크거든요. 근데 내가 갑, 을만 비교해놓고 선지 들어갔는데 지워지는 게 없으면 정말 시험 때는 멘탈 박살납니다. 이러면 이제 충격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내가 만약 활용한다 하면 추가적으로 1등을 찾거나 꼴등을 찾거나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병과 정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을과 무를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했던 이야기들을 또 반복해서 확인해 봅시다. 표가 있고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이것들을 표는 그대로 넘기고 처음에 뭐 일반이 있고 연순형이 있고 외발이 있고 바뀔 수 보조바퀴 여부가 있구나 축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거를 점프하고 바로 조건으로 시작해 보자고 했으니까 바로 조건으로 시작을 했을 때 운동량은 자전거 주행 거리에 비례한다. 이해가 되면 지우는 거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서 문제에서 운동량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전거 그 주행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주행 거리를 비교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석이 되면 지우는 거고 시험 때는 정신없이 풀다 보면 일단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한 번 읽고 살려놓고 두 번째 거 읽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 같은 거리를 주행하여도 뒤에 한 명이 더 타고 있으면 운전자의 운동량은 2배가 된다. 자, 일단 이게 표에다가 어디다 집어넣기는 애매해요. 그럼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표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선지나 그 밖에 어떤 거에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해는 될 거예요. 뒤에 누가 한 명 타고 있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된대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일단 뒷자리에 한 명을 태우고 그럼 이런 부분들에다가 내가 곱하기 2를 만약에 써줄 수가 있다면 이게 이제 합치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명을 더 태우면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면 운동량이 0.8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8을 쓰고 물론 여기다 곱하기 1 써도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 세 번째 조건을 해석해가지고 연습용이 되면 그죠? 보조바퀴가 있으면 0.8이니까 이걸 내가 만약 합쳐줬다면 세 번째 조건도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네 번째 조건 역시도 바퀴가 한 개면 운동량이 50%더 많다는 건 해석하면 1.5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강조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순서대로 보면서 지워야고 합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조건 같은 경우 이외에 다른 조건은 모두 같다고 본다. 이런 게 이제 이의제기 안 받으려고 나오는 조건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지막 같은 것도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지울 수가 있다면 물론 첫 번째도 이제 해석을 해서 지우면 가장 좋겠죠. 그럼 똑같이 문제를 풀었음에도 한번 똑같이 조건을 읽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조건들이 지워져서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까지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목적 없이 일단 쭉 그냥 어떤 문제인지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조건을 읽으면 결국 선지 보면서 내가 아까 파악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시간으로 다 읽고 올라가서 비로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읽으면서 계속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여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서 일단 이런 합치는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면서 내려오는 시간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누구는 이걸 30초에 내려오고 누구는 1분에 내려오고 누구는 1분 30초에 내려오고 결과값은 같은데 그 과정에서 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 계산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선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1등을 만약 찬다면 병과 정을 먼저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써도 되고 아니면 좀 공간이 좁으면 밑에 공간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병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2km 거리라고 했고 곱하기 혼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외발 자전거라고 했으니까 얘는 3km가 되는 거고 정 같은 경우도 2km고 혼자고 연습용이니까 0.8에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료보다는 쉽게 나왔으니까 이어서 1km를 혼자 외발 자전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1.6이고 1.5니까 이제 3.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이 병보다 많다 하고 1번, 2번 지우고, 그럼 그 다음 또 이제 선지 비교하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갑은 2.8이고 을은 1.9이고 병이 3이고 정이 3.1이고 무가 2.48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그래도 좀 일단 5급 공채 기준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인재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풀 시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고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를 일단 빼고 자료 상황을 놓고 볼 때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문제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표가 여러 개가 있고 복잡하면 일단 어려워요. 또 그냥 짧고 간단하면 확실히 쉬운 게 있고, 상황은 이게 꼭 문제의 길이가 난이도에 비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엄청 짧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답이 어떻게 방향이 안 보여가지고 시간만 잡아먹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좀 문제가 나름 길고 막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길이만 보고 이게 막 5초, 10초 만에 이거를 풀지 넘길지 판단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그 대신 그렇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넘길 문제까지 막 3분씩 보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복하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보통 1분 안에 어떤 문제를 뭐 넘길지 풀지 판단하자는 거는 보통 조건을 읽고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조건을 꼭 끝까지 읽기도 하지만 그냥 중간까지 읽고 이건 안 되겠다고 넘길 때도 있죠. 내가 조건을 읽고 내려오면서 뭔가 합치고 지우려고 하는데 합쳐지고 지워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죠? 그거는 그냥 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 문제는 바로 넘기고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를 반복해서 풀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5번도 그렇게만 좀 이야기를 했고, 한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